다음은 우리 시청자들도 많이 관심이 있는데 과연 앞으로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 경우 어떤 사람들이 또 주변에서 도와줄까?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치는 딱 한마디로 세다, 세. 세력이야. 그 얘기를 했어요. 뭐 JP는 정치는 허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치를 하려면은 세력이 결집이 돼야 합니다. 세가 없이는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단기 필마로. 단기 필마로 정치하고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 보면은 다 휘둘려 가지고 자기 색깔이 없어져 버려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이낙연 민주당 대표 아닙니까? 자기 세가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또 친문, 대깨면도로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뭐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만 하더라도 자기 세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콱콱 내니까 저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국민의힘과 연대를 하든 또 안철수 세력이든 누구하고 연대를 하든 간에 자기 세를 바탕으로 정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과연 윤석열 총장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 오늘 좀 종합판으로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시죠. 우선 좀 법조계 쪽이 제일 그래도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지금 현재 그 야권은요. 야권은 이제 검사 4명이 혈투입니다. 그 4명이 다 검사예요. 윤석열도 야권이죠. 그다음에 그 황교안 대표도 야권이죠. 그다음에 홍준표 검사도 야권. 그다음에 원희룡 검사가 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검사 좀 오래 한 사람 중에 윤석열은 이제 특수통, 황교안은 공안통, 그다음에 홍준표는 강력 형사, 강력통입니다. 뭐 카지노 같은 거 잡아 있는 강력 다 다르잖아요. 깡패들 잡는데. 근데 제가 이게 보기에는요.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총장 인맥이 많은 것 같아요. 법조계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전직 총장들이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징계당할 때 전직 총장 거의 대부분이죠. 최동호까지. 대부분에게 그 항의 성명했잖아. 대표적으로 이제 검찰총장 출신 중에 정상명, 노무현 때 했죠. 정상명은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대구 고검에 초임 때 부장검사로. 그리고 이제 결혼식에 주례가 있었잖아.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정상명. 그 다음에 이명재 검찰총장은 특수부의 대부입니다. 특수부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검사가 이명재인데 이분이 그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할 때 윤석열 총장이 검사하다가 변호사 잠깐 했죠. 그때 태평양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명재를 존경해요. 이명재 소친하죠. 그 다음에 그 안대휘. 안대휘는 이제 그 중수부장 할 때 대선 비자금 수사했잖아. 16대 때. 그렇죠. 그때 변호사 윤석열을 자기 밑에 데리고 왔잖아. 안대희. 총리까지 낙마했지만 총리가 됐죠. 총리 후보까지 올랐죠. 이런 이제 법조 원로들은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원로들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좀 털털하면서 보수 스타일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현직도 뭐요? 현직은 윤석열이가 이제 그 큰 형님 리더십. 왜? 구수. 대학 졸업하고 9년 만에 시험 대나니까 어디 가도 나이가 많잖아. 그렇죠. 그리고 술이 이제 그 무한대. 두주불사가 아니고 무한대거든. 아무도 검증을 안 거쳐봐서 윤석열이가 술 먹고 뻗는 걸 본 사람이 있어야지. 야, 이 사람 주량이 어느 정도 알잖아. 전에 서 변호사님도 한번 마셨다. 색깔도 안 변해요. 어떻습니까? 색깔도 안 변한대. 그래서 우리 서 20, 30도 안 먹어도. 두주불사인데. 저는 이제 빨갛게 변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큰 형님, 대장님 리더십으로서 지금은 이제 검찰에 보면 뭐 제일 이제 참모는 이원석 수원 고검의 그 차장검사. 이분이 대검의 기획조정부장 비서실장 역할을 했죠. 27기 중에 최초로 검사장 된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진술서 받았던 그 검사 있잖아요. 이원석. 69년생 나이가 많아요. 서울대 정치학과 나와가지고 정치 감각이 탁월하죠. 지금은 이제 검찰에서는 참모. 또 할 일도 없잖아. 수원 고검의 차장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네. 윤 총장이 수시로 그냥 정치 자문. 이원석. 그 다음에 뭐 우리 또 놀고 있는 사람 하나 있잖아. 한동훈. 한동훈은 정치는 모르고 이제 수사 쪽으로. 수사 쪽이죠. 한동훈. 그 외에도 이제 대윤 소윤할 때 윤대진. 또 박찬호. 제주지검장. 그렇죠. 뭐 인맥은 검찰 인맥은 봤잖아요. 이번에 99%. 따라서 저는 그 황교안, 홍준표, 원희룡 다 이게 검사지만
또 총장까지 했고 그 법조 인맥은 윤 총장이 좀 많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뭐 사법시험이라든가 연수원 동기들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서울법대라든가 예. 중앙고 나오셨죠? 예. 그런 그 고교 대학 동문들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지 모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뭐 현재화되지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요. 서울대 그 79학번 법대 예. 그 독수리 오형제 5인방 있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그 남기춘이라고 유명한 서부지검장 예, 하고 그렇죠. 논의에 남기춘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5인방 있거든요. 동문들도 있고 서울대 이분들이 상당히 그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데 그 상황이고 거기에 보면 이수정 우리 그 교수 있잖아 여자 범죄 심리학 아, 예. 이수정 그 남편. 경기대. 예. 예. 그 나경 캠프도 갔잖아요. 예. 근데 그 남편도 윤 총장하고 상당히 친해서 다 이게 도와주고 있고요. 아마 그 인맥이 제가 보기에 그 서울대 그 7980 요쪽 있잖아요. 예. 워낙 많거든요. 그 인맥도 이게 무시 못하고요. 하여튼 인맥이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여야 이념과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법조인들 중에도 이제 그 뭐 호남도 있고 좀 진보도 있잖아. 예. 이런 분들도 다 친해요.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상당히 그 바운더리 폭이 그게 그 스펙트럼이 넓다. 이래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정치권 말고 학계 쪽도 그 인맥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각 대선 후보들이 되게 어떤 싱크탱크라든가 캠프를 꾸릴 때는 이제 학계, 그 전문가 중심에 왜 정책을 생산해내야 하니까.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이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경제, 민생 문제 이런 부분에는 좀 약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전에도 여러 차례 몇 차례 이런저런 뭐 유튜브 방송도 많이 듣고 있다고 하고 또 하나는 또 부친이 윤기준 교수가 워낙 유명하신 통계 쪽 경제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맥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개인이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예. 근데 그 외교, 안보, 경제, 법치 다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그거는 다 이제 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럼 이해창 총재는 대쪽 법치만 했지. 예. 평생 판사만 했지. 그럼 이게 뭘 했습니까? 그럼 이게 반기문이는 평생 외교만 했지. 그럼 경제나 다른 건 어떻게 압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을 그러니까 써가지고 저는 이제 보완을 해야지. 윤 총장이 뭐 정의, 공정, 법치 있잖아요. 이쪽만 충실하게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분야는 오히려 이제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예. 누가 이게 전문가고 어떤 큰 방향 가야 된다. 그 방향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예, 그럼요. 그 역할이 이게 지도자의 리더십이지 지도자가 이제 모든 걸 만기칠람 모든 걸 이렇게 다 알 수는 없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 이런 다른 분야는 보면 상당히 그 뼛속 깊이 보수 성향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방송도 몇 번 했지만 외교 안보도 이게 이충근 박사라고 김문수 지사하고 친한 그 우리 상당히 한미동맹 강조하는 보수 국제정치학자 있잖아요. 예. 이런데 이충근 박사 유튜브도 자주 듣고 이런 상당히 책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뭐 경제야 뭐 본인이 그랬잖아. 청문회 할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요? 이랬더니 Free to Choose 선택할 자유. 예. 밀턴 프리드만. 예. 밀턴 프리드만은 하이에크하고 더불어 가지고 가장 이 보수적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그렇죠. 밀턴 프리드만이죠. 이게 가장 감명받았다는 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거 아니에요. 이런 데 큰 방향만 확고하면 우리 한미동맹 중시하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 중시하고 그럼 나머지는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거든요. 그 KDI인가 그 교수 이병태, 카이스트. 이병태. 카이스트죠. 이병태 교수. 카이스트의 보수 확고한 신념이 있잖아요. 지금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제 제일 잘 나갈 때가 전두환 때입니다. 근데 이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 알아요? 전두환이 케인즈, 하이에크 경제 알아요? 근데 그때, 야, 나는 경제 모르니 최고의 부총리. 그때 경제부총리 썼잖아요. 뭐 아웅산 있지만 이런 식으로 믿고 경제는 맡기고 그다음에 외교는 강금실 같은 데만 안 맡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는 누가 잘한다는 거 말면 네가 맡아봐라. 아니 외교 이게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따라서 저는 그 큰 흐름 방향만 잡으면 되지 세세한 지식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평가할 수는 없다 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사태를 전후해서 이러이러 사람을 만났느니 잘했느니 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 진입이 확실해지니까 어느 언론인가 보니까 계룡산에서 대권 도전 선언을 할 것이다 뭐 이런 호황된 설까지도 나오고 있던데 어쨌든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보면은 반문 진보 원로급들을 먼저 공략을 하시는 건가 어떤 건가요? 그럼 그 부분은 이제 저도 뭐 정확하게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술만 먹고 법적 이야기만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잖아요. 찾아보고 하면 상당히 그 인맥은 진짜 그 우리 흔한 말로 미친 인맥 있잖아요. 예. 미친 인맥. 인맥은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 아버지 인맥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아버지 인맥도. 아버님이 유명한 그 경제학과 통계학과 그렇죠. 교수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윤 총장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보수 진보 이념형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중도잖아요. 보수나 진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상당히 이쪽 저쪽 다 친하다 봐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 제가 들은 것 중에는 권영세. 예. 권영세는 이제 뭐 언론 기사를 봤더니 같이 도산에서 공부했다고 하는데 제가 다르게 사적으로 듣기로는 하숙까지 같이 했대요. 그렇다고 그러네요. 상당히 권영세는 뭐 그럼 당연히 친할 것 같고요. 예, 뭐 그리고 이분도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중 대사까지 그럼요.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점식 예. 이분은 이제 검사를 초임 같이 했고요. 이쪽에도 많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김한길이는 제가 직접 이게 윤 총장 들은 건 아니고 근데 믿을 만한 소식 동네한테 두 군데 김한길이하고 뭐 만나면서 이게 좀 조언을 한다. 그래서 제가 김한길이 깜짝 저는 제 기억에 폐암으로 이게 말기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건강이 좋아졌어요. 폐암 4개를 투병을 이겨내고 언론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게 김한길이는 문재인하고는 가장 철천지 원수 책략가잖아. 예.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럴 수 있겠구나. 제가 들으니까. 그래서 김한길도 뭐 그런 되고 여러 사람이 이게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한길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고 공동대표를 했었죠. 그렇죠. 예. 그때 윤석열 전 총장이 여주지청장으로 이렇게 자천되어 있을 때 국회 출마 또는 비례대표 이렇게 영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만났고 그때 안철수 대표도 한두 차례 이렇게 식사를 한 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 아마 김한길 전 대표와는 꾸준히 그런 안부를 묻고 있는 그런 사이인 것으로 저도 듣고 있어요. 예. 또 하나는 최근에 정대철 또 이분도 뭐 우리 정계 원로이고 어떻게 보면은 동교동계랄까 또 민주계의 산증인이죠. 정대철 전 대표하고도 이렇게 회동을 가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요. 윤여준 예. 전 환경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안철수 대표 다 그 책사 노릇을 했죠.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책사 두 분이 김종인과 윤여준 아닙니까? 예.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아버지 윤기중 교수하고 최근에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더군다나 파평윤 씨고 같은 집안인 모양이에요. 멀리 보면은. 네. 그래서 주변에서 아니 파평윤 씨 당신은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언론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은 다 문재인하고 등을 돌린 진보 성향의 정계 원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결국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그 문재인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진보 예. 정치인들은 전부 이게 윤석열을 대할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분들이 갑자기 뭐 황교안 원희룡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DJ 계보가 많죠. 예. 노무현계가 아니고 이런 데 DJ계 원로들로서 문재인하고 전부 이게 원수가 진, 척진 이런 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정대철 이런 분들이잖아요. 예. 김경재도 좋아하더만요. 그렇죠. 이런 이제 김경재. 분들이 예. 지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여준이나 이분은 뭐 충남 논산인가 예, 고향 속에 충청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당연히 저는 뭐 윤 총장을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안철수를 좀 견주 보던 사람들이
안철수한테 실망도 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안철수가 서울시장으로 털어버렸잖아. 네. 그 보니까 솔직히 안철수하고 윤석열 총장 비교해 보십시오. 좀 더 풍기는 카리스마나 덩치가 다르지. 틀리잖아요. 예, 저 달라. 카리스마가. 한쪽은 범 같고 한쪽은 좀 고양이 비슷한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윤석열을 좀 대안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저 진보 쪽에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수 쪽에 저는 또 특이한 게 김문수 지사 있죠. 예. 김문수는 극보수입니다. 그렇죠. 가장 보수잖아. 예. 김문수 지사도 이게 윤석열을 응원해요.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극에서 극까지 이렇게 좀 지지를 받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충청 대망론을 가장 앞장서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분이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최다선이고 원로급에 들어가는 그런 분이고 또 이명수 의원도 몇 선 되는데 이분도 윤석열 최고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청권에 있는 뭐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호적인 건 맞는데 저는 안철수나 정진석은 평소부터 이게 친한 건 아니라 봐요. 좀 자가 발전. 예, 안철수는 이제 이번 선거에 좀 도움 받으려고 그렇죠. 윤석열 이름 파는 거지.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밥 한 번, 한두 차례 가고 한 번, 예, 그랬다고 여주 때 한 번 묻고, 예. 뭐 자기는 이제 비례 주려고 그때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윤 총장이 안철수를 높이 평가하는 걸 제가 본 적은 없고요. 그거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정진석이나 이제 이명수 이런 분들도 희망사항으로 충청 대망론 하는 거지 평소부터 이게 뭐 친하거나 뭐 멘토 이런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충청권은 한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뭐 이해창, 반기문, 이인재 여러 사람들이 뭐 JP에서 시작해서 그래도 다 대통령을 할 만한 분들이고 역량도 있는데 대망론만 띄웠다가 다 사그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야 거기서 태어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통적으로는 선친들 아버지의 고향이 어디냐 그걸 이제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충청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과 같이로 국민적 지지가 모아진다면 충청권이야 제일 앞장서서 충청 대망론을 한번 실현해 보겠다는 그런 꿈을 예. 펼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원조는 제가 보기에 유석 조병옥. 예, 그렇죠. 조병옥 박사가 이제 그 선거 앞두고 급소해 버렸잖아요. 제일 갑자기 아쉽죠. 돌아가셨잖아요. 예. 조병옥. 그거 안 되고. 그 다음에 JP는 영원히 2인자로 가버리고. 이해창 총재는 이제 그 대통령 8년 하다가 야당에서 선거는 이게 두 번째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인재도 떼치 안 나갔으면 상당히 그 탈당하는 바람에 뭐 손학규처럼 이런 이제 그 비원 충청에 그 한이 있죠.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해방 직후에는 충청, 호남, 영남이 비슷했거든요. 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저는 충청에 연고 있는 이런 분들도 그 대통령 한번 하는 것도 좋다 봐요. 이제 DJ도 했잖아, 호남. 할 때가 됐습니다. 예, 영남에게 많이 했고요. 그러면 이게 저는 뭐 충청도 얼마든지 한번 할 수 있다 이래 보입니다. 아마 여권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추락이랄까 낙마가 상당히 뼈아플 거예요. 특히 충청권에서도 안희정 지사가 그런 일로 이렇게 낙마하리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좌희정 우광재입니까? 예. 우광재, 이광재 있잖아요. 예. 근데 이광재는 강원도예요. 예, 강원도는 이게 인구로 보나 뭐로 보나 큰 변수가 안 되잖아. 안 되죠. 이번에 뭐 부산에 내려가가 이광재가 뭐 부산 선거 돈다 하지만 아무 이게 그 파괴력이 없잖아요. 근데 안희정은 이제 인기 좋을 때는 인기 좋았죠. 충남이고 충청도니까. 좋았죠. 그게 아마 이제 그 안희정이가 이제 그 뭐 국회의원이고 핵심 할 때 솔직히 김경수는 애였죠 뭐. 예. 근데 이 마지막 비서관 아닙니까? 예. 수석도 아니에요. 예, 근데 비서관이죠. 매일 이게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다. 아직 어린 애였거든요. 예. 그 점에서 이 김경수는 뭐 지가 먹었던 거지. 그 아마 안희정의 그 완전히 추락 있잖아요. 이게 아마 상당히 그 대깨문들 저 친노에서는 뼈아픈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광재를 하기에는 이광재도 이게 교도소 들락날락했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파괴력이 약하지 않을까. 이게 고민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현재로서는 여야를 넘나들 수도 있고 여야가 아닌 중도층으로 매연을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정치적 위상이랄까 이걸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보수다, 진보다 그런 것을 좀 뛰어넘는 이미지랄까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장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 해방 이후에 크게 보면 이게 양당 구도 지금 이제 그 보수 진보 좌우가 이게 그 크게 대립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적으로는 제3지대에 인기 끌은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 거품처럼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이런 분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 총장이 이제 과거의 잘못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전복 후계, 과거의 앞에 가는 수레가 넘어져 있다. 그럼 이게 왜 수레가 넘어졌을까? 이게 후대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이게 전복 후계입니다. 과거의 잘못. 그래서 과거에 반기문이든 고건이든 뭐 누구든 왜 제3지대에서 갑자기 사그러들었나. 이걸 이게 면밀하게 저는 살펴가지고 이번에 이게 제대로 행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그 반문으로 통합하는 왜 이것도 이게 똑같거든요. 삼자구도 필패론 장기적으로는 이게 그 직결 중도 보수 연합으로서 좌파에 맞서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종인 뭐 비대위원장도 우리 어떤 그 국민적 정서는 양당대 중심에 상당히 체질화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1야당을 도외시하고 제3지대에서 어떤 정치를 해가지고는 성공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체 모여라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민주당도 대통합 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 대통합 민주당 만들어서 각계 그런 그 당시로는 이제 반 한나라당 반 MB 그런 정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당분간은 뭐 어떤 특정 정당에 입당을 하기보다는 외연을 확장을 하면서 자기 세를 늘리면서 제1야당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앞으로 그런 변수랄까 이게 되겠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이게 또 윤석열 총장이 본다고 생각하면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했지만 마지막 이제 윤 총장님한테 드리는 고언은 왜 윤 총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국민 지지를 많이 받게 됐는지 그걸 이게 잘 생각해보고 과연 이게 국민이 윤 총장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지금 이게 시대가 윤 총장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이걸 이게 분명히 명심하고 그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민이 왜 윤 총장 하겠어요? 결국 이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법치, 민주 파괴를 바로잡아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딱 그 초심 하나로 저는 이제 밀고 나가며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실패 사례들 잘 이게 교훈 삼아 가지고 행보를 상당히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도 제대로 좀 행보를 해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고영신 TV를 가끔 본다고 하니까 오늘 방송도 꼭 보시길 바라고 서정욱 변호사님의 고언이랄까 충언 이 점도 윤석열 총장의 마음에 아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